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요즘에 경매과정 레버리지 마스터 14기를 운영을 하느냐고 수업을 항상 녹화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놀라운 물건을 봤어요. 꽤 큰 금액의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돈을 잃게 된 그런 사례인데요. 또 여기에는 의도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네. 이런 사례는 모르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기도 해서 그리고 그 피해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억대다 보니까 너무 이 지금 피해자분은 이 세입자분이 지금 너무너무 사실 억울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네,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사례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좀 또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로 좀 담아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물건인데요. 네, 일산에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대략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 49평형 아파트고요. 8억 7천의 감정가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서류를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어떤 분이 세입자가요. 2020년 4월 20일부터 4억 2,500만 원의 전세금을 두고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4월 20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 날부터 생기죠. 근데 봐보세요. 4월 20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은요. 자, 여기에 세입자가요. 전세금이 4억 2,500만 원인데 전입을 4월 20날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죠?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겁니다. 네. 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대출을 받는 거는 안 되거든요.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게 1순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특약 조건을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고 뭐 대출을 받았을 시에는 뭐 무효 계약이 무효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 써주신다거나 이런 특약에 기본적으로 그런 계약서에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특약이 아예 그냥 딱 고정이 돼서 글자가 인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조항이 없었던 건지 우선은 그날 대출을 받으러 간 집주인이 우선 문제인 거죠. 예. 이게 되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업체 이름이 보통 일부 은행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금융권이 아니고 무슨 대부예요. 처음 들어본. 느낌이 좀 쎄하죠. 왠지 이 대부업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대항력이 내일부터 생긴다는 걸 알고 그날 집주인과 같이 이렇게 해서 탁 대출을 빼서 1순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6억 9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순서가 1번은 우선 법원에서 경매하느냐고 쓴 경비가 제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아까 근저당권이었잖아요. 그 다음 우리 말소기준권리가 이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에서 그제서야 임차인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억 9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는 2억 6천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입찰 하는 사람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입찰 하는 사람이 낙찰자가 이거를 대신 돈을 좀 일부를 뭐 변제를 한다거나 인수를 하는 이런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건입니다. 그냥 이 임차인이 이 낙찰가에 따라서 못 받는 돈이 생겨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받는 날 바로 전입신고도 했는데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는 이런 일. 그리고 그분은 아마 이 임차인은 모르셨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렇게 사시면서 금방 또 등기부등본을 조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 하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나 대출이 있었고 대출이 나보다 앞섰단 말이야.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큰돈이죠. 이건 약간 의도적으로 집주인과 이 이상한 대부 업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세입자를 네, 농락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속상하시겠죠. 예. 그래서 좀 이거를 사례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도 와, 세상에 이런 금액을 이렇게 잃어버리시다니. 우리가 보통 이제 기사에서 막 이렇게 전세금 막 이런 거를 못 받는 그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 약간 깡통주택처럼 작은 그런 빌라 있잖아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그런 빌라를 약간 세입자한테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막 하거나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막 해놓고 일부러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경매를 해서 넘겨버린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고 했었는데 지금 이 건은 전세 세입자를 그 받아서 전입신고 한 날에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진짜 나쁜 거죠. 네. 네,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서류상에서는 뭐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네. 그냥 세입자의 피해로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 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진짜 계약하실 때부터 정확하게 잘 하셔야 하고 계약서 조항에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를 당연히 넣으셔야 하고 또 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등기부 등본이 이상이 없는지 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재산을 지킬 수 있고요. 정말 그 몇천만 원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시면 얼마나 삶의 의욕이 없어지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피해가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다 보면은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거를 막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공부나 그런 힘을 키우는 거는 진짜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네, 부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